네, 안녕하세요. 송유희 보컬 클래스의 송유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같이 레슨을 진행해주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임효경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 임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B대학 실용음악과 그 다음에 K-팝학과 출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B엔터 그리고 다른 모 엔터들에서 보컬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요. 뭐 배우들 티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발성 교정 쪽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송유희 보컬 클래스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해요. 네, 우리 임효경 교수님의 화려한 이력이 장난이 아니셔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실용음악과랑 K-팝과에서도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컬 학생들이 이 두 군데를 만약에 이제 입시를 지원을 할 때 어디를 쓰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실용음악과와 K-팝학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지원하는 데의 결정에 일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실용음악과는 전반적으로 부전공 수업이라든지 밴드 앙상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학과예요. 다른 악기 세션들과 함께 합주를 하거나 그 정기 공연에도 그 합주한 결과물을 올라가서 연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 전체를 이용하는 형태보다는 세션들과 함께 무대를 꾸려나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K-팝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악기 세션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일부 학과들 중에서는 작곡이라든지 또는 DDJ 하는 미디 전공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베이스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 세션들이 없고 무대 전체를 보컬이 활용해서 뭐 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출들을 이용해서 무대를 꾸며나가는 형태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두 학과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전혀 달라서 내가 대중음악에 좀 더 가까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밴드 세션이나 싱어송라이터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목적성을 좀 더 확실히 하고 학과를 선택한다면 좀 더 본인에게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K-팝과에 재학하고 있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이제 준비를 하거나 가수의 이제 데뷔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돌과 아티스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현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회사를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본인이 캐스팅 디렉터에게 어떠한 포지션에 이제 사람이고 싶은지가 드러나게끔 오디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의 특기는 댄스다. 그럼 당연히 이제 댄스가 더 많이 돋보여야겠죠. 근데 단순히 댄스만 돋보이는 게 아니고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회사의 이야기를 할 때를 여러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팀을 꾸려서 나갈 때 이미 메인 보컬이 있다, 이미 메인 댄서가 있다 라고 하면 댄서에 대해서 이 기준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럼 나는 서브 보컬로 보일지 메인 댄서로 보일지 메인 보컬로 보일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컨셉을 확실하게 정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춤은 잘 못 추지만 춤은 요만큼 준비를 하고 노래만큼은 메인 보컬로서 이만큼 준비해야겠다. 메인 보컬들이 하는
그런 노래를 보여준다든지 대답할 때 저는 메인 보컬로서 팀에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고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 외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회사에서 함께 커버해 줄 수 있지만 비율이라든지 얼굴형이라든지 본인이 풍기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에서 만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 자라나는 새싹일 때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걸음걸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오디션장에 들어갈 때 그런 걸 풍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티스트의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곡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면 개성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개성이란 게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개성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작곡을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더 특색 있게 보일지도 중요하고 본인의 보컬 스타일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대부분의 아티스트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게 색깔이나 그 보컬이나 그 음악의 약간 특징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컬에 잘 살릴 수 있는 테크닉 그리고 그 두 개를 내 자작곡에 얼만큼 많이 잘 녹여내느냐가 결국 개성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더불어 어울리는 본인의 컨셉을 그 다음에는 익혀서 가야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아티스트로서 회사와 컨택할 때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프로필 사진은 물론 그와 함께 본인이 냈던 앨범들이 어떠한 컨셉이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지 이후에 내가 낼 앨범들은 그 세계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데모곡 하나만 가지고 회사에서 컨택해서 데려갈 수 있는 시대는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어필할지를 좀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K-팝 학과를 가서 졸업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보통 K-팝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하는 정기 공연을 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수업 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회사에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학과가 바로 K-팝 학과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회사에 가거나 또는 이제 회사의 뭐 다른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컬들 같은 경우에는 탑라이너 활동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인 댄서였던 친구들은 안무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좀 다양한 형태로 가고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이돌 활동을 학교에서 데뷔를 해서 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AAR 계열로 가서 엔터 쪽에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는 좀 많이 다른 이제 직업군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코러스 세션도 하고 그렇죠. 가이드 보컬도 하고 저희처럼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디렉터 이제 그 앨범 녹음을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디렉을 봐주는 그리고 뭐 광고 음악이 뭐 이 보컬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디션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외모가 많이 중요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너무 고민되지만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아쉽게도. 네. 이게 예쁘고 안 예쁘고 또 중요해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봤을 때 사실 저희가 회사를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고치고 데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에 꼽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네. 차은우가 100명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안 고치고 데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고쳐서 요만큼 이렇게 이거 자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팀을 만들 때 어떠한 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앨범 하나를 만들어도 그 앨범 자체에 컨셉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팀에도 분명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돌은 어떤 컨셉, 어떤 아이돌은 어떤 컨셉 떠올리지 않나요? 그게 명확하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강점과 분위기를 외적으로 충분히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모든 직업군에서 외모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을 해도 외모는 중요하고요. 네. 뭐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게 될 직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언제든지 언제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이라면 특히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대한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게 머리 모양이 어떻고 내가 어떤 화장법이 좀 더 어울리고 어떤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을 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거를 갖춰서 나한테 스스로 좀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이런 분위기 혹은 나한테 그런 스타일링들을 많이 찾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꼭.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효경 교수님이 현재 저희 레슨생들 중에서도 프로 가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이제 레슨을 막 해주고 계신데 오디션을 본다거나 혹은 입시를 치를 때 선곡의 그런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적성과 본인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떠한 강점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디션에는 단점을 완벽하게 감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점을 5개를 가지고 있는데 5개를 보여주고 단점을 2개 보여주는 것보다 단점 2개를 감추고 강점을 2개만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그런 포커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춤을 잘 춘다. 그럼 잘 출 수 있는 춤을 고르고 그 춤과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고르고 그 노래는 음정 박자만이라도 맞춰서 가자가 저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래는 나쁘지 않은데 춤을 정말 잘 추네? 라는 느낌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메인 댄서로 딱이구나. 결국 그걸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걸 보여주면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치만 학교는 투자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못하는 모습도 조금 드러나도 강점이 많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지만 예를 들면 뭐 내가 리듬에 조금은 약하지만 이 노래에서 리듬은 조금 드러나는 대신에 나의 음색을 많이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선곡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디션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성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프로반 같은 경우에는 강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노래를 먼저 고르고 본인이 발매하게 될 노래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여기에 어떤 색깔로 녹여낼지를 많이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곡적인 면에서 애초에 맞지 않는 노래라면 사실은 과감하게 발매를 회사와 재논의하는 게 더 중요한 사항이고요. 잘 맞는 노래라면 가지고 있는 습관을 여기에 얼만큼 많이 녹여내느냐를 이제 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노래를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내가 막 테크닉이 막 많고 고음이 높은 노래를 해서 나의 막 힘듦, 어려움을 다 보여준다라기보다 내가 이 노래 할 때만큼은 막 빠져들어서 편안하게 나온다. 그리고 혹은 이거 할 때는 내가 좀 편안하게 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곡들로 좀 찾거나 혹은 친구야 너 이 노래 되게 잘 어울려 라는 노래를 들었거나 이런 곡들로 조금 모아서 찾다 보면은 그런 노래와 본인과 좀 잘 어울리는 것들을 선곡을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이 되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선곡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를 듣고
얘가 이런 가수가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저는 입시 때 골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노래도 잘 해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R&B를 정말 좋아하고 R&B를 잘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R&B를 무조건 선곡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너무 R&B 매니악한 노래보다는 들었을 때 얘는 R&B 가수가 될 수 있겠는데 R&B를 진짜 잘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래 중에서 나의 장점이 돋보일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소위 곡발 받는 그쵸. 곡이죠. 네,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찾으셔야 돼요.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효경 교수님이 여태까지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그동안 학생들과 그 있었던 일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또 있으실까요? 아, 정말 많은 학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최근에 있었던 좀 귀여운 학생이 좀 떠올라서 그 친구 얘기를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서의 전공실기 1대1 클래스 1대1 수업은 생각보다 짧아요. 시간이. 정말 아쉽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교들이 그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출강하는 학교도 다음 학기부터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짧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전공실기 수업 들어왔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더 봐주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1학년이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땡땡아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막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막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 늘 하는 멘트가 있어요. 질문 있니?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질문 있니? 이랬는데 갑자기 3초야. 질문 있니? 끝이에요? 네? 끝이요? 짧아서 시간이. 끝났어요. 넌 심지어 더 봤어. 나가. 이랬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친구는 그 주에 다른 애들 모르게 한 번 더 봐줬다. 그러게. 근데 그치요? 이거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그치? 웃기다. 이게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그런 좀 귀여운 학생이 있었다. 벌써 예. 시간이 순삭이니까. 그쵸. 벌써 예. 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끝이요? 끝이야? 그러니까 끝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치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예. 또 다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전공실기 수업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거 약간 학생한테 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안 오는 거예요. 1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보통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바로 들어와요. 근데 1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갔지? 뭐지? 이렇게 연락하고 땡땡아 어디니? 이렇게 연락을 딱 했는데 한 3분이 딱 지났나? 갑자기 이러면서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누가 봐도 갓 일어난 상태에 쓰레빠에 이쪽 손에 샌드위치를 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3분 만에 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 친구도. 보고 화도 안 나고 너무 웃겨서 그게 뭐니? 이랬더니 한 손에 샌드위치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어제 공연이 너무 늦게 끝나. 그 친구는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공연이 너무 늦게 끝나서 눈을 뜨자마자 뛰어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화가 나진 않았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냥 갓 태어나서 뛰어나온 약간 망나니였어서 그 친구는 지금도 수업을 볼 때마다 그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떠올라서 볼 때마다 넌 계속 그날이 떠올라. 멀끔하게 입고 와도 그날이 떠올라. 뭐가요? 너 그날 슬리퍼 입고 뛰어왔던 날 망나니 같았어. 미워할 수 없는. 네, 사랑스러운.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귀엽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늦거나 뭐 그냥 일반 클래스 수업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중하게 또는 정말 그렇게 갓 태어난 이렇게 그런 꼴로 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웃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귀엽네요. 진실되면 학점은 잘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꿀팁. 꿀팁이죠. 학점을 잘 받고 싶다. 진실되라. 예. 아주 좋은 명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효경 교수님이 석사를 이제 졸업을 하실 때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이게 후두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짜라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또 오늘 영상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후두 하강에 따른 성대 접촉률 및 소리의 강도 비교 분석. 비질한 남성 보컬을 대상으로라는 논제의 논문입니다. 네. 이제 후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목열기에 대한 거 사실 유튜브 강의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조금 이거를 쉽게 알아듣고 그리고 뭐 음역대 높낮이에 대한 팁 이런 걸 조금 함축적으로 딱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요게 고생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사실은 음. 이제 요새는 음성학이 워낙 많이 발달돼서 맞아요. 유튜브에서 있는 다양한 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실 틀린 정보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눈높이를 살짝 올려서 유튜브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논문에서 보려고 한다면 논문을 다 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좀 더 올려서 보시면 사실 좀 더 음성학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들을 사실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잘못된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걸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실제 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노래 부를 때 이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하면 고음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고음이 막 이렇게 신나게 올라가는 줄 아는데 저는 이 손을 잘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네 손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야? 좀.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걸 하면 대부분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80%는 이걸 드는 순간 후두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띵동 옥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예, 이거 하면 후두 왜 올라가냐? 왜냐면 이거 하면서 턱을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턱과 혀는 후두와 연결돼 있고 후두가 그럼 대체 뭔데 자꾸 후두후두거리냐 하실 수 있는데 후두 안에 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 교수님 소리를 이렇게 올리려고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얘가 가만히 있어야 음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얘가 가만히 있어야 소리는 잘 나고 얘가 가만히 있어야 많이 올라갑니다. 이 원리가 궁금해요. 제가 우기는 것 같겠지만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분명 존재하세요. 공부하신 분들 중에. 근데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저랑 반대되는 의견에 그걸 내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논문을 찾아보세요. 제 논문 말고도 분명 다른 논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세요. 제가 뭐 실험했고 다 넘어가세요. 성대 접촉을 보지 마세요. 결론만 보세요.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어렵잖아요. 결론을 보세요. 결론 한번 쭉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후두가 이렇게 내려가면 접촉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성악이나 뮤지컬을 하실 게 아니라면 실용음악이나 보통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는 후두 위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옥상에만 안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만. 그러니까 곧 토할 것 같은 위치만 아니면 되고요. 후두 위치가 고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톤에서 콧소리가 조금 나는데 난 이 콧소리가 마음에 들어. 근데 과도하게 내려서 성악가처럼 낼 필요는 없어요. 그 위치를 고정하는 거. 고정해서 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들면 어떻게 되냐?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는 거예요. 띵동 옥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그 음색에서 음정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 절대 들면 안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음색이 마음에 든다면 나는 그 위치를 고정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발성적으로.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나는 소리가 좀 더 강하고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후두 위치를 낮추셔야 되고요. 네. 근데 나는 조금 더 쨍쨍한 소리, 조금 더 콧소리가 가미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후두 위치를 조금 올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조건은 옥상을 가면 안 됩니다. 네.
옥상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한다기보단 호흡압을 조금 더 줘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력을 기르시고 위에 발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힘이 없는데 여기 뭐 어떻게 울려가지고 내가 뭐 공명강이 뭐 코에 건이만이 그 걸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안 붙는데 성대가 붙어야지 다음 스텝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의 밸런스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울리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는 그 다음 스텝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여기서 소리 난다, 그건 감각적으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얘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후두 자체를 낮췄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를 다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후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후두를 더 낮출 것인지, 내가 이 위치를 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그걸 발성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애초에 위에 옥상층에 있으면 절대 원하는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옥상층에 있으면 점점 생소리에 가깝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쪼여요? 네, 목이 쪼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영상 찾아보면 그 어떠한 노래 잘하는 가수도 턱을 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가수는 없습니다. 네, 제발 이 손 내리고 후두도 살짝 내려주세요. 네, 그게 제가 결국 발표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꿀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 다 같은 얘기일 거예요. 뭐 여기 무게추를 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결국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걸 음성학적으로 얘기를 했냐,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감각적으로 더 쉽게 터득하라고 하는 얘기지 절대 이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이걸 해석해서 한다기보다 이 이야기를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나 앞으로 배울 선생님의 얘기에 좀 더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배우다 보면은 헷갈리다 보니까 막 유튜브를 찾아서 이걸 또 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하면 헷갈리거든요. 누구 말이 맞아요? 뭐가 틀려요? 이런데 제일 베스트는 사실 그 이론이 내가 실기로 하고 있는가.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실기가 안 돼서 몰라요?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저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몸소 적용이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보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 친구들한테는 권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임효경 교수님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하셔서 후두의 힘을 길러주세요. 맞아요. 후두의 힘을 길러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해야 그게 실력이죠. 네.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걸 하는 거랑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난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매력적이라서 이걸 하는 사람이야가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시간이 벌써 흘렀어요. 그럼 오늘 우리 효경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뭐 제가 이 정도 떠들었는데 좀 홍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송유희 보컬 클래스 오셔가지고 정말 속 시원하게 벅벅 긁어드리면서 손도 잘라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네 오디션이든 뭐 입시든 그리고 발성이든 와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학생들을 정말 크게 이렇게 발전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그분 아닌가? 진짜 이럴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래고 있어요. 여러분, 임효경 교수님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 또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송유희 보컬 클래스의 송유희 그리고 임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